썬데이 뉴스 서울 제5호 2019년 4월 21일 뉴스자키 Q.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뉴스 서울의 NJ Q입니다. 오늘 썬뉴스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죠? 뉴스를 뒤집어보는 썬뉴스에서는 일주일간의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를 한 번 더 뒤집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뉴스 리뷰입니다. 날씨는 일교차가 큰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요사이는 미세먼지 이야기는 없이 화창한 봄날만 찾아와서 이곳저곳 봄꽃들이 잘 피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때문에 감기 환자들은 많이 늘지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때이른 더위는 주춤해서 서늘한 봄 기운을 나타낼 거라 하니 서둘러 여름옷을 챙기신 분들은 두터운 옷도 다소 천천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화재는 일단락 되어가는 가운데 원인은 고압선의 문제였다고 하고 지역에 따라 화재 건물의 철거 속도가 달라서 빠른 복구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부 지역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화재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프랑스의 노르트담 대성당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뾰족탑은 다 소실되었지만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그 안의 유물들과 기타 다른 종탑들은 화재로부터 보존되어 소방관들의 노고가 최하되면서 프랑스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보다도 대성당의 복구를 위한 모금이 전 세계에 걸쳐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일부 나쁜 여론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국의 화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부도 없었던 브라질의 부호가 프랑스에는 기부를 하는 상황이 있어 나쁜 여론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과거 프랑스가 전쟁 중에 자국의 유물을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유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타국에서 강탈한 수많은 유물들의 반환은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프랑스도 세계의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타국에 대한 고려도 해보는 기회가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역시 북핵 관련 뉴스입니다. 북측에서는 폼페이오를 대화 채널에서 제외시키라고 하고, 최선희 씨가 볼턴이 멍청하다고 하며 기싸움을 하면서, 그러나 연내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이런 기싸움에도 미국은 건전한 대화를 원한다 하면서 판을 깨지 않고 연내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조금의 변경도 없이 접점을 찾아가기가 갑자기 협의해서 찾아갈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모양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황하나 사건도 계속해서 마무리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던지기 수법을 한 당사자로 보이는 상황이 박유천 씨에게서 나오고, 수사할 때는 재물을 하고 나타나는 등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최초 황하나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검찰과의 유착관계는 점점 흐려지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잘 살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리 사건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톡방의 대화에서 추정할 수 있었던
집단 성폭행 대상 여성이 나타남으로써 집단 성폭행 부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황하나 사건과 같이 계속 새로운 문제를 터뜨리는 것도 좋은데 승리 사건도 처음에는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관심거리였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계속 불어나는 문제 때문에 처음에 주요점은 흐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커다란 뉴스는 안인득 사건, 진주에서 아파트를 방화하고 이를 피해가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으로는 너무 피해자가 많아서 충격 또한 컸습니다. 이 사건에도 경찰의 문제가 또 대두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몇 번의 소소한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볍게 처리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큰 사건으로 전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인권과 과잉 대응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찰의 정확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가벼운 처리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과연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경찰이 과잉 대응하여 수사 및 구속, 구금을 해야 된다면 또 과잉 대응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항상 총기 소지 의심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과잉 대응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종 문제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의 대응 매뉴얼의 확정을 통한 행위만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청문회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등 시끄러운 주였습니다. 국회에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을 청문회가 되었건 국민이건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펼치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국가의 중요 사항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불법에 가까운 일로 사리를 추구해 왔다면 그것은 앞으로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정당이 누구를 왜 추천하고 떨어뜨리려 하는가에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의 5주기였습니다. 아직도 왜 그 사건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문제를 익힌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남의 아픔을 쪄먹고 회쳐먹고 지긋지긋하다라는 식의 말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5억을 받았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말을 한 의원에게 당신 자식을 5억을 줄 테니까 유괴해도 되겠냐 하면 그 의원은 과연 좋다고 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내에서도 금리는 동결되었고 환율은 그저 숨 고르기 양상에 있었습니다. 금 가격은 다소 하락을 보이는 숨 고르기에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카스 맥주의 가격 인상 및 그 외 기업의 인상 예측 등은 뉴스에 언급도 안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사뭇 궁금합니다. 본 선데이 뉴스 서울 4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선데이 뉴스 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썬데이 뉴스 5호는 일부러 유튜브에 올라 있고 다음 블로그에서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검색하시면 문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1부에서 4호 특 1호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유튜브 및 다음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